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오늘은 홍제천 길을 걷다가 이제 요즘 가을 되면 곤충 이제 자꾸 눈에 띄고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시각장애인에게 막 이 색은 어떻고 저 색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곤충에게 색이나 시각이 뭔지를 이해시켜 주는 거 더 어렵다고 해요. 곤충은 사람에게는 없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나오는 그 특정한 냄새 이런 거를 맡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종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곤충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말뚝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큰 벌이 수미터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불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을 보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일부 노린재는 자외선과 노란색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다가온다고 해요. 그런데 파란색과 빨간색에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각 곤충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발달을 해왔는데, 잠자리는 어떨까요? 잠자리는 어두운 밤에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모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모기의 소리나 움직임 때문일까요? 그 곤충의 감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죠. 맘이 가
더 데이지의 눈으로 말해요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 자, 대부분의 곤충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맨노랑 나비 2마리를 자연광과 자외선으로 촬영을 한 이렇게 사진을 보면 곤충은 주황색 반점이 4개인 그 노랑나비는 보지를 못하고요. 몸에 암회속 부분이 있는 2개의 회속곤충만 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답니다. 곤충의 도움으로 수분을 하는 외 식물 가운데에는 꿀벌을 유인하기 위하여 자외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식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꽃 안에 밀선, 그 꿀샘이죠. 그 위치는 자외선으로만 보이는 밀선 안내선이라고 하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꽃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수분을 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궁금하죠,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 배웠던 곤충 눈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봐도 너무 신기한 그 곤충의 눈이죠. 겹눈이 있고 난눈이 있는데 겹눈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백 개의 난눈이 서로 연결돼서 구성된 거죠. 그래서 난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육각형의 그 곁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난눈의 표면에는 이렇게 우리 그 렌즈라고 해야 되죠. 렌즈가 있고 그 내부에는 원뿔형의 2차 렌즈인 이제 수정체가 있는 거죠. 그 난눈의 가장 중심 부에는 뭐가 있죠? 망막세포라는 기관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망막세포는 빛에 딱 반응을 하면 시신경과 뇌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 곤충의 난눈은 보통 무슨 모양이라고 하죠? 모자이크 모양이라고 많이 배웠죠. 이 꽃 모양의 모자이크처럼 점들로 이루어진 상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곤충이 보는 상은 뇌가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사마귀는 어떨까요? 사마귀의 얼굴은 뭔가 이렇게 막 그 표정이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표정이죠. 인상이. 그래서 겹눈을 이루고 있는 각 난눈들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사마귀는 작은 움직임에도 굉장히 재빠르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돌려가지고 먹이의 크기를 재고 먹이를 공격할 거라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눈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곤충의 눈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되게 궁금하네요. 전화해도 되는 걸까? 자고 있을까? 별일 아닌 거에 모두 조심스러워. 너무 연락이 잦은 내가 귀찮진 않을까 신경 쓰여. 아니라는 너의 대답에 또 난 몇 번이고 다시 되묻곤 해. 궁금해 오늘은 잘 잤는지 궁금해
하지만 괜히 서운해. 네 나만 혼자 이런다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내게서 한 맘도 잠시 결국 내가 먼저 또 좀 화내고 궁금해 오늘은 잘 잤는지 궁금해 아침은 먹었는지 궁금해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 궁금해 몇 시에 끝나는지 궁금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집에는 잘 갔는지 궁금해 너에 대해서 모든 궁금한 점들만 늘어냐 너의 소소한 일상 그 모든 걸 묻고 싶어 오늘은 잘 잤는지 궁금해 아침은 먹었는지 궁금해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 몇 시에 끝나는지 궁금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집에는 잘 갔는지 궁금해. 어반자카파의 궁금해 들어봤습니다. 파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파리의 머리에는 붉은 빛을 띤 수백 개의 난눈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약간 붉은 점만 보이죠. 우리가 파리가 도대체 뭘 보고 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이 파리는 탐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파리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루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홍제천을 걷다 보면 그 물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그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일반적으로는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도 한 플라나리아 무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플라나리아는 혹시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몸이 되게 납작하고 편편해요. 그리고 머리 이 부분이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약간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종류가 여러 종류여서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머리 부분이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플라나리아의 특징은 뭘까요? 분절된 몸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을 잘라요. 그러면은 그 몸이 한 2주 정도가 되면은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죠.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2014년에 그 대학 한 연구팀이 미국에서 플라나리아를 대상으로 그 조련 실험을 했대요. 한쪽에는 먹이를 놓고 한쪽에는 전기 충격을 놓고 그 충격이 될 수 있는 거를 놓고 플라나리아를 놔뒀더니
열흘 만에 먹이가 있는 곳과 전기 충격을 당하는 곳의 위치를 구분해서 기억하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이 연구팀이 환경에 적응한 이 플라나리아들을 꺼내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뒤에 머리가 다시 자란 플라나리아를 같은 환경에 또 다시 노출을 시킨 거예요. 한쪽은 먹이, 한쪽은 전기 충격. 그런데 이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이잖아요. 이거를 이 지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보통 너무 기쁘다, 즐겁다, 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뭐를 통해서 느낀다고 할 수 있죠? 뇌를 통해서 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나리아를 보면은 머리를 잘라서 다시 새로운 마디마디를 다 잘라도 다 그 본 모습을 이제 재생이 가능한 생물이니까요. 뇌가 과연 그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플라나리아는 재생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재생이 완벽하지? 그러면 그 재생 세포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 네오블라스트라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재생 능력을 발휘하는 세포군이죠. 그런데 이 세포군은 여러 유형의 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재생 세포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 100가지 그 유형 세포들 중에서 약간 이제 세포를 막 줄인 거죠. 2가지 세포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세포는 인간 암세포의 확신을 돕는 단백질로 알려진 테트라스파닌과 MB2라는 세포로 주목을 끌었다고 해요. 재생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이 재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플라나리아 몸을 잘랐을 때 이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지닌 그 재생세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관찰이 돼요. 이런 능력으로 볼 때 이 재생세포는 거의 모든 몸 부위의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분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줄기세포라고 여겨진다고 하네요. 이 플라나리아는 몸이 좌우대칭,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대체로 갈색이나 회색 등 약간 좀 어두운 색을 띠고 체절은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죠. 머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둥근 화살촉 또는 평평한 직선 모양. 그리고 맨 끝에 안점, 여기 눈점이요. 그러니까 아이스팟이 2쌍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귀 모양 돌출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쓰냐 하면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는데 이제 그 튀어나온 관 모양의 입이 있는데 이건 입도 되고 항문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또 자웅동체죠. 암수가 같은 몸에 있는 거죠. 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동시에 하기도 한답니다. 생활사는 얘는 어떻게 사냐? 단순하죠. 그냥 고치 속에 낳은 알이 배 발생을 거쳐서 어린 개체가 된 후에 계속 성장해서 생식기가 이제 발달을 하면 이제 생식 능력을 가지면은 이제 성체가 되는 거죠.
소설처럼 영화 속처럼 멋진 우연을 타고 그대와 첫눈이 내릴 그 길목에 운명처럼 다시 만나길 주문을 걸어봐요. 아직 혼자라는 그 소식에 두근거려요. 나 외출했던 그 맘속에 돌아갈래요. 그대도 나와 같다면 고백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별을 죽듯 사랑을 다시 담아줄게요. 내 못된 버릇 말장난까지 고쳐볼게요. 처음 그댈 만났던 설레임으로 시작해요. 그댈 사랑해요. 편지로 전할까 전화를 해볼까 까만 밤 내 맘 하얗게 새줘. 잠이 든 그대 꿈속으로 난 들어가 잘 자네 꿈꿔 주문을 걸어놔요. 벌써 곁에 있는 기분처럼 따뜻한 걸요. 부끄러 말고 그대 내게 말해볼래요. 그대도 나와 같다고 망설였다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래요. 아직 혼자라는 그 소식에 두근거려요. 나 외출했던 그 맘속에 돌아갈래요. 이별도 기다림도 다 연습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성시경의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들어봤습니다. 플라나리아가 저 다시 부활했는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복종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인 그 패각을 말합니다. 패는 조개패자, 뿔각자죠. 그래서 연체동물 중에 우리 그 뭐 다슬기나 물달팽이, 달팽이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이 종류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는 611과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16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담수 환경에서 굉장히 쉽게 관찰을 할 수 있고 뭐 그 쇠우렁이, 논우렁이, 다슬기, 물달팽이, 뭐 또아리 물달팽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뿔이나 또아리 이런 것들의 형태가 다양해서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고요. 몸은 전반적으로 딱 대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까는 되게 대칭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대칭이고 이제 다 성체로 자라면서 그 이렇게 나선형의 그 패각, 이렇게 나선형으로 살살 꼬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오른쪽으로 꼬일까요? 왼쪽으로 꼬일까요? 네, 오른쪽으로 감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아가미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또 외투막이 아가미나 허파로 변형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웅동체도 있고 자웅담이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웅이
한 몸에 있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고, 또 폐각이 이제 아무래도 그 껍질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서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느리고, 그 방어를 해야 되니까 폐각 안쪽으로 몸을 쏙 집어넣어서 석회질 또는 그 키틴질 뚜껑으로 각구를 막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소라나 이런 것들 이렇게 꺼내려고 보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앞부분이 이렇게 되게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가 키틴질이죠. 대부분 초식성으로 이게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설을 이용해 먹이를 갉아먹는데요. 이빨을 이용해서, 이빨과 그 혀를 이용해서 먹이를 갉아먹고, 배설은 신관 한 개에서 이루어지고, 뭐 기생충의 중간 숙주로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주요한, 아주 중요한 복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담수에 서식하는 염주알 다슬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수역에 서식하는 기수갈 고둥, 고둥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추, 귀, 고둥, 이렇게 총 3개가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서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다슬기도 잘 보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은 물 바위 옆에 다슬기 잡으러 가누나. 아버지는 다슬기를 좋아해. 어린 내 동생도 다슬기를 좋아하지. 요리조리 먹어도 맛있어. 우리 어머니는 어느샌가 물을 얹혀 금방 한 손은 양동이 냇가로 나가보자. 가득 가져갈게. 한 상에 마주 앉아 즐겁게 다슬기를 먹네. 다시 만날 날을. 맑은 물에 살던 다슬기 깊은 물 바위 옆에 다슬기 내 발 아래 가득히 다슬기 잡으러 가누나. 이야금의 다슬기였습니다. 깊은 물 바위 옆에 다슬기 잡으러 가누나. 아버지도 좋아하고 내 동생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노래가 슬프네요. 다슬기 이야기를 하다가 다슬기 잡아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덩달아 슬퍼집니다. 그런데 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제천의 식물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2주 동안 너무나 기쁜 일과 바쁜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홍제천에 한참 이쁘게 지금 보이는 식물인데요. 아마 제일 많은 식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한삼덩굴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이 식물이 지금 제일 많은데 억새처럼 생겼지만 억새는 아니고 강아지 풀처럼 생겼지만 강아지 풀이 아닌 수크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수쿠령. 저도 이 식물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히 가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네. 좀 스 하고 바람 한번 불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식물이어서 저도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선생님이 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꽃말이 가을의 향연이에요. 네. 그래서 느낌은 언제나 가을의 향연, 뭐 어떤 가을의 축제 막 이런 느낌이 나는 네. 꽃인데 이름이 수크령이잖아요. 네. 그 우리는 앞에 수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 숫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수크령 하니까 네. 왠지 암크령도 있을 것 같고. 네, 앙크령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크령하고 비슷한 풀이 그령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령이 어떻게 보면 수크령보다는 좀 부드럽고 키도 작고 그래서 그령이라고 불러왔는데 이게 생긴 게 거의 그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얘가 훨씬 키가 크고 수크령이 억세고 네. 그러면서 자람토는 좀 달라요. 근데 네. 같은 시기에 거의 꽃이 피고 자라는 그 시기가 같아서 그령을 보고 얘는 정말 수컷같이 생겼다. 우리가 동물이 힘이 세거나 좀 더 예쁘거나 그러면 막 수꽃 숫자가 붙잖아요. 네. 수컷. 그래서 남자 그령이다. 그런 뜻으로 수크령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령은 그러면 그 그령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비춰서 암크령이라고도 불렀어요. 네. 그러면 암크령하고 수크령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둘 다 벽가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크령을 보면 그 까끄레기가 네. 피어 있고 네. 또 강아지 풀을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수크령은. 근데 되게 사람들이 수크령을 보다가 이거 강아지 풀이에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에 네, 몰랐을 때는 네, 강아지 풀이 네. 왜 이렇게 크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는 좀 송이가 훨씬 커서 그령은 그 꽃 모양은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수크령의 숫자가 힘이 세다, 억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숫자가 붙어서 수크령인데 그 벽가식물이라고 했잖아요, 두 네. 개. 근데 속이 달라요. 네. 그래서 벽가식물이면서 수크령 속에 속해 있고 네. 그령은 벽가식물이면서 그 뚝새풀과 뭐 이런 그 참새 그런 과. 그러니까 약간 속이 다른데 과는 같은 가족이에요. 벽가식물로. 그러다 보니까 이삭처럼 꽃에 네. 달려요. 네. 근데 이제 그 학명을 좀 보면 수크령은 페니스튬 알레페크로이데스인데 요게 이제 그 뚝새풀 속을 닮았다고 해서 그 종소명이 네. 알로페크로데스이고 그 페니스텀은 이제 꽃 이삭을 모양을 보고서 꽃 이삭 모양을 보고서 네. 꼬리처럼 생긴 네. 그다음에 털이 가시 같은 털이 붙어 있어서라는 네.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그령은 에라그로티스 페르기네라고 하는데 네. 얘는 그 에라그로티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 우리 그리스어 에로스 있잖아요. 네, 사랑의 네. 신. 네. 그 에로스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그로티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풀? 네, 사랑의 네. 풀인데 그래서 그런지 영어 이름도 네. 러브그레스예요.
와, 그렇구나. 사랑의 풀 말 그대로 네네. 어떤 그 풀로 뭐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수쿠령보다는 그령을 갖고 놀았었어요. 그래서 장난을 좀 치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이 그령이 있는 곳하고 수쿠령이 있는 곳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령은 뭐냐면 다밥이 일어나는 곳, 그 사람 발길이 많은 곳, 네. 그다음에 수레가 지나가는 곳, 아니면 경운기가 지나가는 곳, 네.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런 농로 네, 같은데 나면은 이제 그 발자국이나 바퀴 자국이 나면 단단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살아요. 그런 그령이. 예, 그령은 그런 길에서 머리카락 펼치듯이 풀이 음. 예, 머리카락 산발하고 있는 것처럼 네네. 있어서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수쿠령은 주로 하천가에서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홍제천가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쿠령은 그런 것, 그러니까 다밥이 일어난 곳에서는 못 살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쿠령은 그 이름의 그 뭐랄까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옛날에 그 왜 수쿠령 그러면 왠지 외국어 같잖아요. 네. 그러면 고유어가 있을 텐데 아니면 이명이 있을 텐데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네. 그 길갱이 또는 길갱이. 예, 그다음에 네. 기랭이 뭐 이런 네.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갱이 그러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렇죠. 네. 고양이 옛말이 괭이잖아요. 네. 그 괭이에서 갱이가 됐는데 네. 그럼 앞에 길이 붙어 있다 보니까 길가에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고양이 꼬리 그 풀이 약간 고양이 꼬리 그런 모습을 보고서 짓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암그령은 이제 그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부드러운데 수쿠령은 이제 대신 다밥이 일어나지 않고 뭐 이런 곳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수쿠령을 주로 어디다가 많이 심냐면 우리 그 도심에 네. 물길을 만들 때 아니면 도심의 아. 하천에 제방을 쌓거나 하고서 거기에 어떤 흙이 들어갈 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식물을 고를 때 이것저것 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수쿠령을 많이 심어요. 음. 그러면 수쿠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이 단단해지고 안정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뿌리의 생태가 전략적으로 그 붕괴지 땅 그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방이 다시 무너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산을 절개할 때도 거기다 네. 수쿠령을 많이 심는데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얼음
절개지에도 많이 심는다고 하는 이 거기까지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어디든 그 절개지 같은 데 심는 거 보면 수쿠령은 네. 어디든 어떤 조건이든 잘 견디는 식물이 수쿠령이면서 네. 가장 먼저 땅을 안정화시키면서 안착되는 식물이죠. 네. 어떻게 보면 땅을 지켜주는 지킴이 역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식물입니다. 네. 그거 봤을 때 한 2019년인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네. 이 그 식물을 가지고 15종 우리나라 자생하는 자생종 15종을 가지고 도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새로운 정원식물 2종을 발굴했어요. 네. 뭐예요? 두 종이? 네, 그 궁금해요. 2종 중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수쿠령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대단한 식물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쿠령이 예쁘기도 하고 좀 가을가라게 하지만 네. 그렇게 좋은 식물이라서 그 이번에 그 선생님 네. 그 국가정원 다녀오신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수쿠령 보지 않았나요? 네, 봤습니다. 네, 맞아요. 순천 정원만 그 국가정원에서 가끔 수쿠령 사진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 자생식물 15종 대상으로 해서 건조,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네. 그런 환경과 그다음에 염 스트레스성, 그러니까 연기성 땅에서 네. 다른 그 식물의 생리라든가 생화학적 변화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니까 도시 환경 변화 저항성이 우수한 자생식물로 아까 그 수쿠령하고 네. 털새라는 식물이 있어요. 네, 털새. 네, 근데 수쿠령 중에서 우리가 수쿠령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육성종도 있고 자생종도 있고 뭐 네.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스카이 댄서라는 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수쿠령이 가장 그 효과가 있었나 봐요. 아, 이름 예쁘죠? 네, 스카이 댄서. 예, 하늘을 향해 춤을 추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어놓으면 얼마나 예뻐서 그런 네. 이름이 붙었을까 했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수쿠령이 도시 정원에 적합한 식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건조, 염기 이런 것 보면은 이 식물이 정원 식물로서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도시 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탄소 작용, 그러니까 탄소 저장이라던가 토양 정화 능력, 도시에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검증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정원 산업에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아까 선생님 제가 그령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우리가 그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되게 수쿠령을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하면은 이 수쿠령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결초본. 결초본. 네, 그렇죠. 네. 결초본. 근데 네. 이제 그 결초본에 우리가 그 뒷 얘기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의 그 장수 네. 이무자라는 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아들 둘이 있었어요. 네. 이가라는 큰아들과 뭐 동생이 있었는데 네.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애첩이 하나 있었죠. 네. 이 아들들한테는 서모가 되겠죠. 근데 그 시대의 그 나라는 그 순장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 남편이 죽으면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같이 붙여 산채로.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 그 첩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든 이 일을 순장을 시키지 말고 너의 서모를 살려서 네.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늙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요. 네. 아들한테 나 죽으면 나 애첩 같이 묻어줘 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네. 내 형제가 엄마를 서모 그 첩을 묻을 것인가 안 묻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되죠. 네. 아들이 아버지가 효라는 건 부모님이 정신이 말짱했을 때 하는 말을 행하는 게 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아들의 주장대로 이 첩을 개가를 좋은 대로 시켰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이제 전장터를 나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적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뒤에 찾아오는 그 말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웬일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났죠. 성공을 했는데 네. 꿈속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네. 당신이 살려준 그 애첩 그 서모는 나의 딸이다. 그래서 내가 홀령인데 그 죽어서도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갖고 싶었다 해서 미리 그 풀을
그 그령을 전부 다 예, 묶어놨던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리에 네. 다 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의문점. 예. 아까 제가 그령은 네. 다밥이 일어나는 곳에서 크고 네. 수쿠령은 다밥이 일어나는 곳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모든 그 결초보온이 다 수쿠령에 그 연관됐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말이 지나갔다? 네. 길이 나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환경이 수쿠령이 자라는 환경이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수쿠령이 아니라 결초보온은 그령인 그령.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묶기도 쉬워요. 근데 네. 수쿠령은 맞아요. 너무 억세가지고 손을 벨 정도로 네, 묶어지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수쿠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령과의 관계다. 그래서 결초보온은 그령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명곡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그 수크령은 우리가 보면 포기로 자라요. 네. 근데 꽃이 필 때는 분수처럼 이렇게 퍼지면서 꽃이 열리거든요. 네. 이삭꽃이. 네. 그래서 영어 이름도 그 분수 네. 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운튼 그라스라고 하는데 분수잔디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가장 이쁠 때가 저는 네. 노을 질 때 노을 질 황금빛 때. 노을을 보고 우리가 홍제천을 걸을 때 네. 한강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네. 역광으로 황금빛 노을이 이 이삭에 빛을 내서 역광으로 그 반짝일 탕금색으로 보여요. 그 네. 흰 수크령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홍제천을 걸을 때는 꼭 한강을 바라보면서 수크령에서 비치는 역광을 한번 노을진 역광을 보시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꽃이 분수를 닮았다고 했잖아요. 네. 또 하나 이른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네. 그 또 수크령을 보고 걸으면 이슬방울들이 이삭 까르르하게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수하고도 맞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네. 네. 걸을 때는 꼭 수크령을 보시고 싶으면 요즘 계절에 아침 네. 그다음에 오후 해 넘어갈 때 네. 꽃도 한번 걸어보시면서 수크령의 예쁨을 한번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희경 선생님과 함께한 식물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시나요? 수쿠령 옆을 혹시 걷고 계시나요? 수쿠령 한번 보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입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